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조금은 충동적으로 오늘 책 이야기 한 권 떠들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그리고 또 제 생각을 그냥 주절주절 늘어놓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작품, 파트릭 모디아노의 작은 보석이라는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표지는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긴 해요. 너무 좀 올드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책 자체가 나온 지 꽤 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올드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싶기도 한데, 상당히 분량 자체도 짧은 작품이에요. 한 160쪽 정도의 작품이라서 앉은 채로 의외로 금방 읽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작품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테레즈라는 한 소녀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성인이긴 한데, 이 테레즈라는 화자가 문득 어떤 빛바랜 노란 외투를 입은 여성을 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화자는 그녀를 이제 뒤따라가면서 그녀를 자신의 엄마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테레즈의 어머니는 소문에 의하면은 모로코에 가서 이미 사망했다고 알려졌는데, 그녀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 어떤 트라우마에 가까운 감정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낯선 여인을 보고 어머니가 아닐까 상상을 하게 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테레즈가 작은 보석으로 불렸던 시기, 어머니와의 추억들을 회상하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어머니를 계속 찾으면서 진행됩니다. 끝에 이르러서 좀 충격적인 점은 테레즈가 자살을 기도하고 병원에서 눈을 뜨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된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이 작품의 그 부분, 바로 마지막 부분, 자살과 재탄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테레즈가 자살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병원에서 눈을 뜨면서 의외로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예고하는 것과 같은 그런 희망적인 분위기를 띠기도 하는데, 과연 이 자살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재탄생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새로운 탄생의 발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보석, 화자는 떠나간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혼란과 망각 속을 헤매게 돼요. 노란 코트를 입은 여성, 불사조를 따라가고 어머니라고 상상은 하긴 하지만 작품의 끝까지 그 불사조의 정체, 어머니는 정말 사망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거든요. 이건 모디아노 작품의 특징이기도 해요. 모디아노는 작품 속에서 여러 떡밥을 던지고 추리를 하고 누군가를 쫓아가고 기억 속을 헤매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내려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사실 저는 읽으면서 이 화자 테레즈가 정말 그 노란 외투를 입은 여성을 자신의 엄마라고 믿었으리라고 생각진 않아요. 작품의 정황상이 그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테레즈의 태도 역시도 그녀를 계속적으로 엄마라고 상상하긴 하지만 그녀가 엄마임에 틀림없어 이런 식의 확신의 태도를 갖진 않거든요. 다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떠나간 그 그늘 아래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테레즈가 계속해서 낯선 대상에게 어머니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겠죠. 사실 다 큰 성인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는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우리가 모두 자라면서 어른이 된다고는 하지만 내면은 또 애 같은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테레즈의 행동을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한 아이의 행동이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조금은 너무 이렇게까지? 라고 싶은 그녀의 행동들도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쓰럽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테레즈는 자신에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호의를 베푼 약사와의 약속을 뒤로하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자살 시도가 과연 정말 테레즈가 자살을 기도한 것일까? 그러니까 정말 죽으려고 한 것일까는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나 병원에서 일어난 이후의 묘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 희망이라는 것도 그렇게 강렬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테레즈의 자살 시도를 오히려 자신의 과거,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계속적으로 그녀를 쫓는 망각이나 흐릿해진 기억 속을 쫓는 이 본인의 모습을 죽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기도를 통해서 지난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또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분명히 새로 태어났고 얼음이 녹으며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새로운 삶을 예고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죽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서 그녀 내부에는 여전히 지난 삶의 찌꺼기가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불에 태우고 나면은 재가 남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어쩌면 완전한 재탄생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를 제외하고서는 우리의 삶은 연속적이고 우리의 존재 역시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테레즈는 자살 기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죽진 않았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어떤 원형 같은 것이, 자신의 삶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 무언가는 남았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이 테레즈의 삶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어느 정도 어머니가 들이운 삶의 그림자를 벗어나긴 했지만 삶 그 자체가 주는 좀 더 넓은 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간혹 인생의 어떤 고난 시기에서 그림자가 가끔씩 짙어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속에 있던 어두운 내면들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뿐이죠. 물론 이제부터의 테레즈의 삶은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걸쳐진 작은 변화들 속에서 그녀는 진정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겠죠. 그녀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사실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이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최선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다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 책에 적히지 못한 그녀의 뒷이야기에서는 작은 보석이라 불렸던 그 시절을 벗어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네요. 모디아노 작품을 좀 읽어보셨을까요? 저는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도라부르더, 그리고 작은 보석까지 3권째 읽어본 것 같아요. 모디아노 작품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비슷하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대다수의 작품들이 좀 공유해요.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자기는 평생 동안 단 한 가지만을 써왔던 것 같다고. 그만큼 모디아노의 작품은 어쩐지 쓸쓸하고 어둡고 아련한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탐정이 나오면은 사건이 해결되기를 좀 기대하고 무언가를 찾으면은 기어코 끝에 가서는 찾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모디아노 작품은 그렇지 않거든요.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언제나 애매모호하게 끝이 나게 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호함, 불확실함이 저에겐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으로 어쩔 수 없는 삶의 미로 속을 헤매는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좀 간단하게 책 이야기를 떠들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해드린 책은 파트릭 모디아노의 작은 보석이었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모디아노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좋은 밤 되시고 또 다음번에 다른 책으로 주절주절 거리러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